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히 괴테의 삶을 통해서 소명의 카르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 주어진 어떤 영적인 과업 같은 거요. 네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 자료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괴테 같은 위인의 삶을 그냥 태어나서 겪은 사건들의 나열, 뭐 이렇게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 깊은 게 있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괴테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잠과 깨어맘, 또 창조적인 영감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직업 활동 있잖아요. 네. 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시대정신이라는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슈타이너의 좀 독특한 통찰을 같이 보려는 거죠. 단순히 뭐 사질 나열이 아니라 삶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피상적인 설명을 좀 넘어서 보자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괴테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8세기 후반 유럽, 그때 감상주의 열풍, 그 베르테르 열병이라고 하죠. 아, 네. 대단했죠. 그게 막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괴테 자신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고뇌했고 그걸 이제 젊은 베르테르 슬픔으로 써내면서 스스로를 치유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근데 괴테를 항상 깊이 있게만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드는 예시 중에 어떤 대학 총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그 연금술 같은 헛된 거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전기기계를 발명하는 그런 평범한 교수가 됐어야 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죠. 정말요? 그건 좀 위대한 정신을 너무 속물적인 잣대로 보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위대한 정신을 너무 세속적인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태도. 슈타이너는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피상적인 해석은 또 괴테의 예술 쪽 재능을 단순히 어릴 때 뭐 프란스군 점령 시기의 연극 본 경험 이런 걸로만 설명하려는 전기 작가들한테서도 나타나죠. 맞아요. 슈타이너는 그런 해석을 비판하거든요. 어떤 사건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정확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봄이 오기 전에 제비갈매기가 날아온다고 해서 그 새가 봄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슈타이너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 못했어도 결국 누군가는 발견했을 거라는 비유도 써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시대적 필연성, 아니면 개인의 더 깊은 내적 충동. 슈타이너는 이걸 이제 소명의 카르마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게 작용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잠과 깨어남, 또 창조성과 직업, 이 부분에 대한 슈타이너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나, 그리고 아스트랄체라는 것이 뇌 중심의 의식 활동에서는 벗어나지만 오히려 다른 신체 기관과는 더 깊이 연결된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요. 그 아스트랄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아스트랄체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 욕망, 또 의식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몸. 네. 잠이 들면 이게 머리에서는 빠져나가지만 신경절개나 척수 시스템 같은 몸의 다른 부분과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거죠. 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테 같은 인물은 깨어있을 때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아주 생생하게, 뭐랄까 깨어있는 꿈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꿈이라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슈타이너는 괴테의 에테르체, 그러니까 생명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몸이 있거든요. 이게 육체랑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느슨하게요? 네. 그래서 그 특별한 성태 덕분에 깊은 영적 통찰이 가능했고 그게 이제 파우스트 같은 위대한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괴테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꿈을 꾼다면 세상이 더 창조적으로 변하고 좋을까요? 근데 슈타이너는 역설적으로 그 반대라고 말해요. 네, 반대라고요? 네. 모두가 그렇게 꿈만 꾸고 있다면 실제 세상의 발전은 오히려 멈출 거라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천재의 창조 활동이 깨어있는 꿈이라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 활동은 깊은 잠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미래 지구 진화 단계, 이걸 불칸 시대라고 불렀는데 그 시대를 위한 씨앗이 바로 이 잠자는 듯한 일상활동 속에서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콥 부에메란 인물 아시죠? 구두수성공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신비 철학자였던 아, 네네, 알죠. 바로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들이 경고를 했어요. 유럽 사회가 점점 개성을 잃고 평준화되면서 뭐랄까 부르주아적인 하찮음의 상태, 일종의 현대판 중국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말이죠. 현대판 중국이요? 좀 강한 표현인데요. 네, 근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흐름 뒤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오컬트 집단, 그러니까 숨겨진 지식을 다루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컬트 집단이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는 신지학 협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19세기 말에 영적 지식 탐구를 목표로 만들어진 국제 조직인데 그 창립자 중 한 명인 블라바츠키 여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영적 지식의 공개를 둘러싼 서양과 동양 오컬트 세력 간의 어떤 암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학자 쿠흥밍이라는 사람이 유럽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중국의 정신, 이걸 충성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주장한 걸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순수한 조언일까? 아니면 유럽을 어떤 특정 방향, 그러니까 통제하기 쉬운 중국화 같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어떤 세력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인데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보나 주장들, 그 이면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괴테의 삶과 슈타이너의 통찰을 통해서 창조성과 일상, 또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시대 이면에 흐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까지 참 깊이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측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느끼셨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직업이나 활동 속에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나 아니면 어떤 우주적인 연결고리, 슈타이너가 말했던 그 미래를 위한 씨앗 같은 것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그냥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